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니스왑이랑 온도 파이낸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유니스왑은 개별적으로 이제 수급이 받쳐줘서 지금 상승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건데, 지금 온도 파이낸스는 다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도 파이낸스도 유니스왑이는 똑같아요. 유니스왑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고, 이더리움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틀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온도 파이낸스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결국에는 여기서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줘야지만 유니스왑이든 온도 파이낸스든 다시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또 횡보를 보여줬었고, 충분히 추가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더리움이 또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왜 떨어지고 있는지 같이 분석을 하면서 과연 유니스왑과 온도 파이낸스가 현 시점에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이더리움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 금리 인상 우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 떨어졌냐면 결국 미국 증시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정확하게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15분 봉상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이에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 잠깐 같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인데 결국 미국 증시가 다시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횡보를 보여줘야지 그 다음부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우상향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미국 증시가 왜 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독자 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반도체 주식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를 이렇게 크게 올려놨던 종목이 뭡니까? 바로 삼전닉스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서도 마이크론도 10배 이상 올라갔고 샌디스크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악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정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섹터이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증시도 같이 함께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증시가 다시 진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은 메모리 업계,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 2위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참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도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1, 2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등을 보여줘야지 미국 증시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이 주식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참 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식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일단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지지 라인. 자, 어떻게 보면 2026년도 2월달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을 보여준 거예요. 이때부터 거래대금이 확 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5월 6일날, 5월 4일날 만들어진 갭 구간이 있죠. 이런 갭 구간은 항상 지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게 프리장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지금 음봉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은 그래도 다 왔네요. 144만원, 145만원, 그리고 154만원 정도. 그래서 120일선 라인들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일단 현재로선 중요한데 갭 구간이 지지 라인이 120일선 밑에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 한 2, 3일 정도는 그래도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근 강세를 보였을 때 5월 5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27,500포인트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재 270만원대
그리고 좀 더 내려앉는다고 했을 때도 267만원 구간들, 단기 박스권 하단 구간이 267만원, 268만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추가적인 낙폭 확대가 패닉셀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은 횡보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지금 있자는 이제 내일까지 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이죠,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5,350원 구간을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지지 라인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내일까지는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121선을 한 차례 이탈한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둬야 돼요. 하지만 이 갭 하단 구간에서 지켜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27,500포인트 구간에서 이 검은 색깔 선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보이게 되면 그에 맞춰서 나스닥도 같이 반등을 보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적인 저점 구간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67만원대 박스권 하단,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현재 단기 박스권 구간들,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 선 201선 구간 5,288원, 5,250원까지 이렇게 좀 열어두고 보자고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스왑이든 온도파이낸스든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된 건 뭐라고 했죠? 결국 글램스테르담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8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8월 때부터 해서 이더리움이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만 움직여요? 아니에요. 이더리움 생태계 있는 코인들 모두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가 있겠죠. 지금 유니스왑을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이시라면 좀 더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매수 타점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6월 10일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3,600원대니까 현재가까지 해서 50%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잡는 거는 오히려 안 좋겠죠.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시점이고, 내려왔을 때 오히려 이런 박스권 하단 밑꼬리 달리는 이 자리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좀 더 기울어지고 이 자리도 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어쨌든 뭐 온도파이낸스도 같이 보시면 온도파이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파이낸스도 540원 자리들,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 했을 때 지지라인 한번 깰 수도 있거든요. 깨더라도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540원에서 535원 요 정도까지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537원, 535원. 그래서 크게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크게 이렇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상하는 흐름들은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좀 예상대로 글램스테르담 이슈가 나오고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고 이더리움 생태계 있는 코인들도 모두 급등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움직일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 브리핑이랑 유니스왑, 온도파이낸스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걱정되시거나 고민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방 고정 댓글란에 이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어쨌든 이더리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좀 더 안정된 흐름들을 당연히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횡보하는 박스권, 솔직히 말해서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박스권 돌파하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만약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못해도 8,000원 정도까지는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전에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고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 거래량과 앞에 거래량을 보세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이 거래량만큼 이 매물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고 시장이라는 게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선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터져야지만 박스권을 돌파할 수가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으로서 이더리움에 대한 이슈만 나와도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치는 800원에서 9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시장이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는 그 이상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시 15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뭐 상승장 시작되면 기본 몇백 %씩 올라가는데 알트라고 그것만큼 못 올라갈까요? 또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상승장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도 미니 불장 정도는 온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못해도 온도파인에서는 800원까지는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